만약에 변호사가 특히 변호사를 만났을 때 변호사들은 법률적으로 싸운다?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고소할 거야. 고소당할 각오하고 사겨라. 모욕 아니고 너 명예훼손도 아니고 이러면서 괜찮은데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장난 네. 아닌데? 안녕하세요. 파소 회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강서경입니다. 네, 저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 저한테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신과 의사는 여자친구를 안 싸워요? 오. 이런 질문. 궁금해요. 안 써오세요. 싸우죠. 전 변호사님한테 이런 게 궁금했어요. 변호사들은 서로 이제 이성 친구랑 싸울 때 네. 법률적으로 싸우나? 네. 혹시 어때요? 만약에 변호사가 특히 변호사를 만났을 때 사실 싫어하거든요. 서로 만나기를. 서로 안 좋아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또 가장 쉽게 만나는 커플들이 변호사 대 변호사겠죠. 일반 연인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너무 화가 난다 이러면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고소할 거야. 이렇게 진짜 말이 확 나갈 때가 있어요. 또 들을 때가 있고 그냥 우리 장난으로 고소해 이러면 집에 돌아가면 또 봐요. 이게 뭔가 법에 접촉되는 게 있나? 이렇게 해서 보고 말 괜찮은데 뭐 이거 모욕 아니고 뭐 명예훼손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장난 아닌데 이거? 대부분은 선을 지키려고 하죠. 워낙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변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네. 변호사 남친을 추천한다 안 한다? 추천한다 안 한다? 정말 친한 여자 베프 너무 아끼는 친구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 어떤 측면에서 좋아요? 그러게요. 아까는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했는데 너 고소당할 각오하고 사겨라 뭐 이런 건데. 굉장히 든든한 부분이 있어요.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인생이 평온하고 순탄할 때는 그게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뭔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조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한 면이 있죠. 이성 친구일 때는 이해가 돼요. 든든한 조력자. 남편이 됐을 때. 남편이 됐을 때는 좀 비추하는 게 비추해요? 제가 변호사가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든 직업인지 몰랐거든요. 종이랑 펜 또는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약간은 비추. 그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추천합니다. 일반인 관점에서 변호사랑 결혼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잘못을 한 번이라도 저질렀다가 끝장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 법적인 다툼을 여러 번 목격을 하고 내 일이 아니지만 여러 번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분쟁이 얼마나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피곤하고 그렇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오히려 변호사들이 법 하면서 법을 따질 것 같은데 법 이전에 상식과 도덕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우선에서 해결을 하고 싶어 하지 법대로 해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적다. 편안하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변호사 남자친구, 변호사 여자친구는 좋다. 강추합니다. 네. 특히 여자친구 강추합니다. 네. 변호사분들 소개팅을 받으면 그렇게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다고. 다 법률적 질문들을 꼭 하세요. 심지어는 운전하다가 이제 우리가 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법률 상담은 유료입니다를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때부터는 의뢰인을 대하듯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을 하고 사실 소개팅이라는 자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싶고 맞아요. 제3의 이야기를 네. 끌고 들어오는 거 예의상도 아닌 것 같고. 그쵸.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뭐 변호사로서의 직업병 이런 게 있을까요? 생활하면서 되게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있어요. 이용을 할 때 특히 약관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보험을 가입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페이지가 엄청나고 맞아요. 글자 수가 엄청 글 다 읽는다고요? 중요한 부분을 보려고 하다가 설명 안 해줬으면 중요한 거 아니겠지 나중에 문제 없겠지 이러면 또 덮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도 있을 것 같고 변호사가 되면 이게 장점이다 이게 단점이다 이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변호사로 되었을 때는 그런 거는 사실 크게 느끼진 못했어요. 그런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스스로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든 사람을 또 제가 스스로 도와줄 수 있다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 지금 뭐 어디서 뭐 하고 계신다고 아까 어떤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네. 이제 공익적인 의도로 하는 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생명 존중 재난안전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말이 길어요. 네, 요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세월호를 계기로 그 세월호 사건 때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법적 조력을 많이 하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자라고 하면서 생겨난 위원회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화재가 나면은 늘 그 현장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화재가 나면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유족들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때 가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먼저 조력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제가 변호사
변호사로 하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이 뭐야? 단점. 단점은 사실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항상 공부해야 되고 항상 평가를 받아야 하는 직업이긴 합니다. 이제 사회가 굉장히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법도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근데 듣기에는 단점보다 네. 장점이 더 많다. 맞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는 무기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한 몸 가지고 어떠한 도구도 없이 내 지식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을, 변호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